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의 공약을 지키며 변화를 바라는 미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해보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치 이단화로 시작했던 트럼프는 불과 1년여 만에 관록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꺾고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민의 선택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정치 신인이면서 이단화 취급을 받던 트럼프는 공화당 내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 정치 구단 힐러리마저 넘어서면서 백악관 입성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첫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이면서 최고령 당선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오하이오를 비롯해 민주당 우세 지역이던 펜실베이니아마저 석권하면서 주요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고 매직 넘버 270명을 훌쩍 넘기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To all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ndependents across this nation, I say it is time for us to come together as one united people. 지난해 6월 대선 장정에 나선 트럼프는 돌출 발언과 행동으로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많았고 인종차별 발언과 음담패설 파문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대중들과 백인 노동자층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지지자의 표심에 힘입어 8년 만에 공화당 정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대이변의 주인공 트럼프가 초강대국 미국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공화당이 10년 만에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원내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것은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NBC 뉴스는 9일 오전까지의 개표 결과를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239석을 확보해 과반인 218석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도 재선에 성공했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51석을 확보해 절반인 50석을 넘겨 다수당 자리를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존 맥케인 등도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대상인 34석 중 공화당에서 24개, 민주당이 10개를 각각 보유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자칫 공화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의 가장 큰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뉴욕에서 토마스 소지 전 나소 카운티장은 공화당 잭 마틴스 후보를 52.4% 대 47.6%로 꺾었지만 뉴저지에서는 스콧 가렛 의원이 조시 코티머 민주당 후보에게 석패했습니다. 구선거구 빌 파스크렐 의원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뉴욕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이 4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혼다 의원은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강류 인선을 준비 중인 트럼프는 소수의 기성 정치인만을 기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예상 밖 승리로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들과 전 세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선 후 첫날부터 정권 인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내각에는 우선 재무장관 후보자로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 스티브 너친과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으로는 역시 기성 정치인이 아닌 보험사 최고 경영자 출신의 존 라이딩스 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 출신 중에는 트럼프를 굳건히 지지했던 소수 인물들만이 기용될 전망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제프 세션스 상원 의원입니다. 크리스티는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 전략가 노릇을 했던 세션스 의원도 법무장관과 더불어 국무장관에 기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전당대회 찬조 연설에 나선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중 최초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크리스 콜린스 하원 의원과 데이빗 퍼듀 상원 의원은 상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뉴트 깅그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특히 후보 시절부터 지적받아온 공약의 현실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오바마 케어 폐기 등 트럼프의 공약들 과연 실현될까요?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계의 이단화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준비하는 그에게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았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오바마 케어의 폐기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문제는 사뭇 다른 상황.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멕시코의 비용 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지만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물고문 등 강한 신문 기법 도입 역시 인권의 관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긴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대표적인 이민자 적대 정책인 무슬림 입국 금지는 당장의 위헌 소지가 있고 현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외에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 대외 자유무역 협정의 폐기나 재협상 역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증시나 경제에 있을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인 현재 상황 속에서 표심을 위해 주장했던 공약들이 이행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본선거를 치르면서 한인 사회에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출마한 한인 후보들 전원이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뉴욕주 하원 40지역구에 출마했던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8일 당당히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공화당의 미리암 로드리게스 후보와 맞붙었던 김 의원은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3선에 성공한 뒤 내년 실시되는 뉴욕시 공익공호관 선거 등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맨하탄 민사법원 4지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주디 김 변호사도 한인 최초로 선출직 판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임명직 한인 판사가 배출된 적은 있지만 한인 선출직 판사는 김 변호사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뉴저지에서도 한인 시의원 후보 4명이 모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3년 임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팰리세이즈팍 크리스 정 의원과 포틀리 피터서 의원, 테나플라이 다니엘 박 의원 등 3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잉글래드 클립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한 앨런 박 후보도 역시 승리했습니다. 이 밖에 그레이스 맹 의원, 조셉 크라울리 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 토니 아벨라 의원 등이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빌 파스크렐, 스캇 가렛 의원이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지난 주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려 한인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먼저 교회일보가 주최한 행복 나누기 캠페인에 이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층 쌀쌀해진 날씨지만 쌀포대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퀸즈 노던 블루버드 156가 H마트에서 열린 교회일보 주최 행복 쌀 나눔 행사에선
나눔을 통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계속 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요. 제 후임이 그런 선한 뜻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아마 그런 뜻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겠나 싶고요. 저도 그걸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포대의 쌀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나눔을 느낀 퀸즈 동포들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공된 쌀은 행사를 주최한 교회일보 활동을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암투병으로 인해 그간의 사역을 마치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우 목사는 뉴욕 일원의 나눔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 점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사랑을 또 서로 베풀고 특히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이렇게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섬김의 도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 목사는 이 행사와는 별도로 5개 단체에 쌀을 나누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눔 행사를 위해 총 1,000포대의 쌀을 준비한 교회일보 측은 사전에 티켓을 배부한 후 이날 행사에서 티켓을 지참한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뉴욕 주정부 측이 지난 해당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모 씨가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4일 웨체스터 카운티 법원에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를 비롯한 뉴욕주 내무국, 보건국, 노동국 등 주정부 측은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 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과학, 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됐고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한 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주 정부 측은 네일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종업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한 공권력 행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 한의사도 공식적인 처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한의사의 허벌 제품과 천연 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4일 뉴욕주 교육법 160조 침술 8211항에 서명하고 이 법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한의사의 권한과 정의를 규정했으며 허벌 제품, 천연 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법안 스폰서 의원들은 한의사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체 시간의 20%를 허벌 등 식약품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며 침술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처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한의사의 한약 제조 가능 여부에 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약 제조와 처방에 관한 권한이 모호해 많은 한의사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의사의 권한을 침술로만 제한했던 이전의 조항에 비해 이제 한의사의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이승민 뉴욕 한인 한의사협회 회장은 밝혔습니다. 허벌과 천연산물이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한편 한의학을 주 종업원 상해보험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2년 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 가짜 쇼핑 앱이 등장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크레딧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방식의 가짜 쇼핑 앱인데요.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온라인 주문이 많은 요즘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